네, 남자는 명상을 통해서 도에 이르고 여자는 임신을 통해서도 도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이 있다고 해요. 여기 계신 분이 갑자기 입을 딱 벌리시는데 그만큼 한 생명을 내 안에 키우는 일이 시선을 끊임없이 내 안으로 향하게 만드는 그 내관의 힘을 키워주고 또 아이를 낳고 나면 그 아이가 내 몸짓과 말투와 뭐 이런 거 모든 것들을 다 대비춰주는 거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말 매 순간 깨어살 수밖에 없어서 나온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임신을 통해 도에 이르고 계신 입을 크게 벌리신 우리 산모분 같으신데 그리고 또 그 옆에서 함께 돕고 계신 남편분들 같이 오셔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그리고 또 아기에게 가장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오늘 저희도 여러분한테 정말 귀하고 좋은 정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활짝 열고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보통의 임산부뿐만 아니라 정말 자기 몸과 자기 의식의 주인이 되고자 용기 있게 자연주의 출산을 선택한 산모들 지금까지 3,500여 명 이상의 그 출산을 돕고 정말 이분은 임신을 하지는 않았지만 나름의 독특한 방식으로 도의 길에 이루고 계신 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메디플라워 산부인과 정한우 원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행사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셨던 그 질문들 가지고 2시간 꾸려갈 계획이에요. 그 전에 좀 여쭤볼게요. 혹시 여기 나와 있는 이 3권의 책 중에 한 권이라도 읽어보신 분? 아기 스케치를 탁탁 하세요. 그리고 SBS 그 원장님 나왔던 그 아기 어떻게 나을까? 와 EBS 그 자연주의 출산을 알쓰나요 중에 한 편이라도 보신 분? 보셨나요? 네, 오늘 뭐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다 아실 것 갈까요? 같은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 시작을 하기 전에 자연주의 출산에 대한 개념을 좀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자연주의 출산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출산의 방식이 대부분 다 자연주의 출산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의사 선생님들이 아기를 낳게 해주는 것은 이제 의료적인 그런 방법을 주로 많이 생각을 하고 만일의 하나의 상황들을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내 출산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반영된 의사와 조산사 그 다음에 다른 돕는 사람들이 돕는 조금 더 신개념의 더 궁극적인 아주 건강하고 행복한 개념의 출산 방법을 자연주의 출산이라고 해요. 근데 왜 여태까지는 없었냐 하면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 말을. 제일 먼저 쓰인 것은 김세아 씨 아시죠? 김세아 씨가 제가 자연주의 출산 처음 시작하던 무렵에 이 출산을 하시고 이게 너무 좋아서 책을 이제 자기가 내고 싶다 이런 내려고 하는데 이 출산 얘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돼서 그때 이제 했던 얘기들이 이런 자연주의 출산을 가면 좋겠다 처음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당시까지는 뭐 다 자연 출산, 뭐 출산, 분만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10년 됐거든요. 자연주의 출산한 지. 그리고 자연주의 출산하기 이전에는 병원에서 아기를 병원분만이라고 얘기하는 병원에서 아기를 10년 정도 아기를 낳았어요. 그때도 한 4,000명 정도 아기를 받았고 자연주의 출산한 다음에 지금 조금 들어가지고 3,7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병원분만, 10년 동안 자연주의 출산했어요. 제 입장에서 보면 병원에서 받았던 그런 훈련과 의사의 그런 출산 방법의 가장 기본에 여러분들이 더 원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진통과 무이수유 산후관리를 1대1로 조산사와 저희들의 보호를 받아가면서 하는 그런 방법들을 더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자연주의 출산은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 흔히 아무것도 안 하는 출산, 의료 개입을 전혀 안 하는 출산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렇게 하도록 돕기는 하는데 실제 저희가 지켜주고 만일의 하나 상황에 대비한 필요하면 즉시 아주 그것도 양질의 의료 개입을 한다. 그걸 준비하는 출산이 자연주의 출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연주의 출산 혹은 우리가 자연 출산 뭐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보면은 가장 자연스럽다는 게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줘야 되는 거고
필요 없을 때는 그냥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당연한 그렇죠.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안 돼, 뭐 미개하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하고 막 그러던데, 그게 아니라 정말 자연스러운 것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네. 도움이 필요 없을 때는 그들의 힘에 의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그렇게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질문 중에 어디까지가 자연주의 출산일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정말 오늘날도 병원에 안 가시는 분이 거의 없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이 바로 집 앞에 되는데, 오늘날도 병원에 가고 싶어서 아기를 낳으려고 해도 병원까지 도달하는 시간 동안에 아기를 낳아버릴 수밖에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게 이제 특히 서울 외곽 지역이나 이런데 진통이 와서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집에서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병만 보고 가야지 했는데 화장실에서 그냥 낳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119에 전화해서 나 애기 낳았다. 그래서 119가 가보면 애기랑 둘이 엄마랑 잘 있죠. 이게 정말 자연주사예요. 건강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건강하죠. 그러니까 그 서울 외곽 지역에 사는 분들이 그런 일들이 꽤 있어서 119 구급대원들이 꼭 탯줄 자르고 또 아기 이렇게 싸서 이동시키고 하는 기구들을 갖고 다녀요. 훈련을 받고. 근데 여기 조금 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병원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아기를 낳으면 탯줄을 분리해서 엄마하고 아기하고 분리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소아과하고 산부인과에 실어다 놓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걸 의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또 유럽 쪽에는 아예 여성이 나는 내 출산엔 누구의 방해를 받고 싶지 않다. 그래서 unassisted birth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우리말로 하면 우리 혼자 밥 먹는 분 있죠. 혼밥이라고. 혼출. 제가 혼출이라고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좀 어떤 왜 그래야 되지? 하지만 정말 그 여성으로서의 본인이 갖고 있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애 낳는데 내가 누가 필요하겠어? 당연히 혼자서 낳고 내가 다 할 수 있어. 거기에 따르는 지식과 지혜와 모든 자신감, 내 아이와 나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출산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꼭 한 사람을 데리고 좀 만일의 상황을 위해서 데리고 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남편이죠. 남편하고 둘이서 같이 하는 출산을 커플 출산. 근데 여기에 의사나 조산사, 병원 시스템, 약물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그걸 원치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를 이제 상당히 대부분 자연 출산, 가정 출산 이렇게 오해를 하세요. 근데 제가 생각하고 제가 추구하는 자연주의 출산은 의료진을 굳이 배제시킬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만일의 상황을 위해서 의료진과의 긴밀한 연결, 그래서 이 조산사, 또 의사를 내가 직접적으로 내 출산하는 환경에는 내가 유입시키진 않지만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는 내가 쓸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출산을 하는 것이 사실 가장 보편적인 자연주의 출산이에요. 근데 이거를 자연 출산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는데 제가 자연주의 출산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유는 저는 여기에 숙련된 조산사, 그 다음에 이것을 지지하고 이거를 잘 되게 건강하게끔 만들어주는 지지하는 돕는 의사, 그리고 만일의 하나의 상황에 필요한 의료적인 작은 아주 뭐 작은 약물이나 작은 기구라도 그런 의료 개입을 한 준비, 그리고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일이 생겼을 때 후송할 수 있는 그런 만일 하나의 상황에 대한 대비, 이것까지 해놓는 것 과정이 바로 자연주의 출산이거든요. 중요한 게 왜 자연주의 출산을 선택을 했는가의 그 목적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네.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아기와 산모가 주체가 돼서 그렇게 출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면 건강을 헤쳐가면서까지, 그리고 또 너무나 힘든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가 아니라 우리의 그 진짜 목표가 뭔지 잊지 않으면서 유연성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이 자연주의 출산이라는 거를 제가 의료인이니까 산부인과 전문의니까 사실은 원래 했던 방법, 원래 배웠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 자연주의 출산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뭐 혼출, 뭐 커플 출산 이것에 대비를 해서 만든 게 아니고, 사실 병원분만이라는 이 시스템이 너무 획일적이고
일관돼 있고 또 일방적인 소통이 안 되는 일방적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과연 이렇게 아기를 낳는 게 맞나 하는 정도로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갑작스럽게 맞아들이고 그러면서 원치 않는 그런 결과를 내고 제왕절개를 한다든지 아기하고 나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이런 이것이 또 남편이 참여할 수 있는 보호자로서 좀 동반자로서 관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타이밍들을 다 놓치고 그런 것을 의료인들은 당연히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우리는 믿고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엄마하고 아빠는 이건 내가 원한 게 아니었어라고 이제 다툼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사실 여러분이 지금 그냥 알고 있는 출산, 분만, 자연출산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연분만하고 자연출산한다고 그러면 제가 일부러 출산과 분만을 구별하는 것이 분만이라는 거는 나눌 뿐 나눌만 해서 영어로 하면 델리버리예요. 그러니까 엄마 몸에서 아이를 델리버리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의학용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구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제가 자연주의 출산을 얘기하기 전까지. 근데 저는 엄마들끼리 얘기할 때는 이걸 델리버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의사들하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엄마들끼리는 이걸 아주 일부러 출산이라는 말, birth라고 하는 말을 꼭 쓰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 용어를 꼭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birth. 조금 더 길게 하면 childbirth. 이게 여성이 아기를 낳는다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료적인 어떤 우리의 서비스나 도움 플러스 여러분들이 정말 앞으로 배워야 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잘 모르고 있는 출산에서 일어나는 모유 수유와 산후관리, 양육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엄마들이 경험한 여기에 있는 써 있는 내용들이 전체가 출산인 거죠.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거예요, 사실. 사실 질문 중에 그 출산과 분만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그 질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말에 담긴 의미, 철학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쓰는 말 속에 사실은 거기에 철학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산모인 내가 가질 거냐 아니면 정말 나하고 아기를 분리시키는 의사에게 주도권을 줘버릴 것이냐 이 굉장히 큰 차이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질문에 사실은 분만이라는 표현을 쓰신 질문들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지금부터 의도적으로 출산으로 고쳐서 진행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 제목도 이게 출산 기적입니다 이렇게 썼잖아요. 저희가 정말 이 의도적으로 출산과 모든 이 관계된 용어들을 여러분이 히프노베틱 책을 보셔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그 의학적인 용어들이 거의 없어요. 전부 새로 우리들이 쓰는 일상적인 용어로 만들었고 심지어는 여러분들끼리 뭐 하는 말 중에 되게 폭력성이 있는 말들조차 순화해서 우리가 쓰도록 얘기하자. 예를 들어서 진통, 그러면 이건 통증의 개념이잖아요. 그걸 파도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진짜 파도가 밀려오듯이 이렇게 surge라고 표현을 해요, 영어로. 또 여러분들 양수가 저희는 열렸다고 얘기하는데 양수가 뭐라고 그러죠? 터졌다고 얘기하죠. 이게 폭발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내가 아기를 낳다지 아기와 엄마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아기를 빼내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쓰고 그 말의 의미를 내가 이루려고 할 때 내가 주체적인 출산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연주의 출산의 가장 중요한 컨셉은 저희는 돕는 사람들이고 엄마와 아빠가 이 출산의 주체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주체는 사실 생명이 된 아기거든요. 근데 그 아기가 주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대변하거나 또는 그거를 같이 하는 분이 바로 엄마죠. 그래서 엄마와 아기가 주체라는 말은 굉장히 책임감도 따르고 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 의료진이 엄마와 아기가 이 사실은 의료진이라는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의 이성적인 그런 시기를 보내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애 낳을 때 대부분 제정신이 아닌 분들이 많거든요. 거의 이제 본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여성들이 정말 짧게 겪는 그 중요한 시기가 이 남자들, 특히 남성 위주의 이런 어떤 그 로지컬한 이성적인 문화에서는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사실은 그런 거에 이렇게 점유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 책 히프노버팅에서는 히프노타이즈돼 있다. 우리가 최면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출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이 다 자연주의 출산이 아니에요. 대부분
방송에서 나왔고 뭐 옆집 영화. 그다음에 옆집 언니 뭐 심지어는 어머니로부터 본인은 자연 출산하셨는데 너는 그렇게 나오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뭐 주입받은 거 이런 얘기들이 다 머릿속에 꽉 차 있죠. 그래서 출산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개조할 필요가 있고 그것 때문에 이 히프노버팅 책이 처음에 있었던 거고 그 히프노버팅 책에 의해서 정말 깨어나서 이런 거였어. 그러니까 최면에서 완전히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디히프노타이징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각하고 나는 나의 출산을 이렇게 만들어 갈 거야. 출산 계획서를 남편하고 같이 쓰고 이런 과정들을 저하고 5년, 6년 동안 했던 분들이 수기예요. 그래서 의미가 좀 다가오시나요?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히프노버팅 책을 보면서 거기에 이제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그 출산 계획서를 쓰는 게 있는데 한 장짜리 혹은 두 장짜리 그 간단한 계획서지만 저는 그게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런 출산을 하겠다라고 나의 출산 계획서를 쓸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공부를 할 만큼 한 거고 내가 이것을 선택했다는 거고 그걸 선택했다는 것은 내가 그거에 따른 책임을 스스로 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기도 해서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그리고 그래서 그 임산부들이 출산 계획서를 쓰는 그 과정이 하나하나 만약에 이제 그 9달 동안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나가면서 정말 공부를 딱 해나가면 그 출산 계획서대로 힘을 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저희 병원에서 아기를 낳으시는 분들은 출산 계획서가 굉장히 약식이에요. 근데 정말 자연주의 출산을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고 배워도 자연주의 출산을 잘 돕는 그런 문화를 잘 만든 병원은 많지가 않아요. 그런 병원에 가면요, 이 출산 계획서를 굳이 쓰지 않아도 사실 저희가 자연주의 출산 병원을 만들 때 이 출산 계획서의 그 선택 사항들을 보고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다 이렇게 할래요, 저렇게 할래요를 임신 10달과 입원했을 때, 진통할 때 다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이미 그것에 대해서 판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최종적인 결정은 제일 뒤로 미뤘다가 현장에 딱 들어가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내용은 없는데 결정하기 어려운 선택이 바로 그때 딱 닥치면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자연주의 출산을 하지 않는 곳에 가서 예를 들어서 병원 분만만 전적으로 하고 우리는 자연주의 그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병원 오지 마세요 했는데도 여러분들이 용감하게 출산계획서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표정이 바뀌고 그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이러면서 실제로 해줄 수 없는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선택이 할 수 있는 폭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자연주의 출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신생아를 내가 분리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 분만대 위에서 나는 낳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움직임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서 아기가 나올 때 낳게요. 이게 자연주의 출산하는 엄마들의 주장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반 병원이 지키려면 일단 두 가지를 포기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분만대를 포기해야 되고 또 하나는 신생아실을 무조건 데려다 주는 일을 포기해요. 분만대를 포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의사가 그 엄마 아기 낳을 때까지 그 아기가 나올 때를 기다리느라고 아무 스케줄을 못해요. 다 대기해야 돼요. 근데 저희 병원은 그거를 제가 한 몇 년을 하다가 조산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다가 이제 조산사 선생님들이 자연주의 출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익숙해지니까 거의 다 조산사 선생님들이 하죠. 1대1로 여러분들을 진통 관리를 해요. 출산할 때까지 일반 병원에서는 다 나올 때가 되면 아기 머리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안 나와봐서 모르겠어요. 상식인데 상식. 내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다 나올 때 되면 아기 까만 머리가 보여요. 여러분 그거 보신 적 있는 분? 네. 까만 머리 보이죠? 아기 나셨어요? 다큐. 울지 않는 아기 보고. 그게 사실은 옛날에 자연출산 많이 하던 곳에서는 뭐 자기 언니, 오빠 애 낳을 때 다 보거든요. 그리고 정말 여기저기서 애 낳고 젖 물리는 게 되게 흔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다 이게 갇혀진 공간에서 조용히 전문가들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근데 그 때를 출산할 때를 기다려서 받으려고 그러면 정말 그야말로 떨어지기 전에 받는 행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할 일은 아기를 빼내거나 뭐 이거를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옮겨서 폐음절개를 해서라도 빨리 빼내거나 뭐 흡입뿐만 해야 되나 겸자를 해야 되나 눌러야 되나 뭐 촉진자를 써야 되나 이게 전부 의사가 하는 일인데 그거는 엄마 스스로 잘 안 되는 한
8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의사가 조절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 어떤 비용의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건강을 지키는 그 의학적인 산과학 베이스가 결국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 아기를 내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먹으면서 낳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지켜주려면 이거는 새로운 훈련 방식과 새로운 정말 자연 출산하는 엄마들을 제가 한 5년 정도 보고 나니까 약간 좀 도가 트는 것 같아요. 애도 안 낳았지만 애 낳는 엄마들이 저렇게 낳는구나 라는 걸 본 게 병원에 있는 동안 10년 동안에 출산한 게 아니라 제가 가정출산 여기 제일 처음에 나타난 이제 내가 바뀐 건 나 자신이다 라고 했던 그 나탈리 아만다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제가 새로 배운 게 뭐냐면 엄마들을 한 분 한 분이 출산하는 모든 과정들을 내가 굉장히 고민하면서 다 봤다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잠깐 분만대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 내가 외래보다가 뛰어가서 하나 아기 받고 태박 빼고 꼬매고 그리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의 우리는 수술처럼 하는 분만이라고 하죠. 그걸. 근데 여러분은 입장에서는 정말 주치의가 모든 과정을 다 봐주기를 원하지만 실제 외래에서 만난 그 주치의하고 실제 분만과 수술과 모든 많은 일들을 논문 쓰고 학생 가르치고 큰 병원일수록 더 심하거든요. 그런 의사한테 여러분 한 사람이 다 모든 걸 다 맡기기가 어려운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의사한테 아기를 받아야 된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의사가 받아야 되느냐 하는 질문이 들어야 돼요. 의문이. 그러니까 나를 지켜주고 그래도 만일 하나의 상황에 대비할 사람은 필요하지 않겠냐? 조산사 선생님은 충분하다는 거죠. 근데 이 조산사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는 거의 다 무너졌어요. 1990년대 그 국민 보험이 확 되면서 대부분 병원에 가기 시작하면서 조산사를 갑자기 잊어버리기 시작하는데 네덜란드나 오스트리아, 캐나다, 영국, 일본 이런 나라들은 그 조산사가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죠. 이런 나라들에서 의학이 발달하면서 두 가지가 합쳐진 출산이 자연주의 출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진보되고 굉장히 협력적이고 여러분들 여성에 맞는 출산인 거죠. 이 유럽의 출산 방식을 왜 우리가 안 받아들였냐? 사실은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이런 활동을 하기 전까지는 의사들이 굳이 유럽의 방식을 인용해서 들여올 생각을 또는 그럴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거 잘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고 문제 있는 사람을 찾아서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고 배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 없는 사람한테 이런 일을 하게 해주는 것 자체가 경험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출산을 정말 본 적도 없는데 괴로운 일이죠. 이 과정이 제가 5년, 6년, 7년 동안 토탈해서 한 10년 동안 제가 정말 다 본 거예요. 이게 맞나라는 질문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사실 오늘 이 2시간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인 의료적인 의학적인 이런 지식을 여러분들이 가져가기보다는 정말 내 선택이 자연주의 출산에 이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신 건데 조금 더 분명하게 알고 용기 있게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의식의 전환, 용기 이런 것들을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